자,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정말 조선을 구한 명장입니다. 정말 이순신 장군은 세계사에 있어서 그 해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. 이 어린진과 하객진이라는 전법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?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 이전에는 이렇게 배들이 일렬로 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이 배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. 일렬로. 근데 이 어린진과 하객진의 전법이면 이게 하객진은 자 이렇게 학이 날개를 핀 거죠. 어린진은 이렇게 비늘처럼.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이렇게, 수비를 할 때는 이런 진법을 핀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? 여기서 200척이 와도 여기 10척이 이런 식으로 하객진을 피면, 자 그냥 9척으로 하죠. 이렇게. 이건 없다고 치고 200척하고 9대1로 싸우는 거예요. 이 전법을 해석하는데, 일본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는 데만 해도 몇백 년이 걸렸어요. 일본 사람들이 이 시절에 왜 자기들이 지는지도 모르고 졌던 거예요. 이분이 얼만큼 훌륭한 분이냐면은 포로가 잡혔어요. 근데 어린 포로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가르쳤어요. 이순신 장군이 이 왜군 어린 병사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. 무슨냐?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 살생유택을 하셨던 분이에요.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정말 해전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은 완벽한 분이었습니다. 근데 이분이 유일무이하게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. 아주 큰 실수를. 이분은 주적이 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런데 임진왜란의 주적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? 자, 병자호란의 주역이 왜세라고 생각하냐고요. 이 임진왜란의 주적이 선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지금. 선조가 누군지 아시죠? 이때 임금. 선조 임금을 얘기해요, 선조 임금. 요 바로 선조 앞에 임금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 임금이 써도 왕관을 주면서 머리에 맞는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친척들 보다 했는데 선조만 제가 감히 이거 임금의 관이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임금이 되죠. 이분이 조삼모사에 능했던 분이에요. 지혜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민중을 위해서 이 썩은 왕조, 이 삼족을 멸하는 이 썩은 제도를 부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고문당합니다. 이 당시에 많은 의병들이 선조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. 이순신 장군이 맨 마지막 싸움에서 왜 갑옷을 안 입고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겠냐고요. 그분은
이 선조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 잃어버리고 배가 몇 척 안 남았습니다. 근데 그것으로도 전쟁이 이겨냈어요. 근데 그분이 나중에 뒤엎기에는 이미 자기 건강을 잃은 거예요. 어렵게 하셨고,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세계 3대 해군 제독을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, 넬슨, 도고를 얘기합니다. 근데 도고 장군은 이 이순신의 어린진, 하객진 이 전법을 흉내낸 정자 전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순신 장군의 아류입니다. 그런데도 3대 제독에 들어가요. 그리고 실제 도고 장군이 넬슨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. 흉내를 내서도 세계 두 번째 제독이 됐어요. 이때 주적을 척살하지 못해서 얼마 안 돼 호란을 당하고 임금이 남한사성에 나와서 땅바닥에다가 돌에다가 이마를 찍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잖아요. 백성들은 나라가 위험해지면은 나가서 싸우고 심지어 나라를 잃을 정도 되면은 자결을 하는데 임금들은 자결을 안 합니다. 이제 왕조가 없어진 이 마당에 그 이씨 왕조의 후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? 그 왕가의 재산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다가 안타까워합니다.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죽었잖아요. 성노예로 끌려가서 죽고 군인으로 끌려가서 죽고. 자,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거기 조선 사람 없었냐고요. 일본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. 거기에 한 10% 조선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보상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왕가의 재산을 탐내는 게 이 조선의 왕족들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임진왜란의 주적은 왜가 아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. 그것이 썩은 왕조, 선조를 비롯해 썩은 왕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삼족을 멸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던 조선의 왕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 극악무도한 제도를 이 압제를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학살당했던 거예요. 이 호란도 이 썩은 왕조를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. 자, 영화 300을 보면 어떻습니까? 이 300이 영화 300 아시죠? 300명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서로 죽을 걸 알아요. 아버지도 죽을 걸 알고 아들도 죽을 걸 알아요. 그 이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? 죽는 일이었어요. 정말 적재적소에 300명이 죽겠다고 달라드니까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. 물론 300명은 다 죽습니다. 그 300명이 죽음으로써 시간을 벌어주고 그 전쟁에 이기잖아요. 제가 해병대를 존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. 이분들, 물론 공수부대까지 포함해서 요즘 무기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? 미사일도, 핵미사일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할 일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. 이분들이 죽으러 가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 해병대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.
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부부 사이에서도 남이에요. 내가 아니면 남이라고. 부자지간에도 내가 아니면 남입니다.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. 자,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.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. 하나는 아니지만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. 해병대가 멋있는 건 여기까지예요. 전쟁에는 저도 작전에서 이긴다 그러고 터무니없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직책을 하려고, 자기가 할 수 있는 거, 죽는 거, 이거 하러 가는 거, 이게 멋있는 겁니다. 저 해병대 전후의 사무실, 공수부대 전후의 사무실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 내 땅이라도 좋다, 안 땅이라도 좋다로 갖다 놓습니다. 공수부대도 마찬가지고. 그 컨테이너 박스가 그 땅이 내 땅이라도 좋고 내 땅이 아니라도 좋다고 갖다 놓는 거예요, 그냥. 거기까지 인정합니다. 그래,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해병대 모임에 있는 간부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. 이건 해병대가 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. 해병대가 멋있고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300처럼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해병대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스스로 해병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. 해병대는 해병대로서 존경받아야 됩니다. 해병대가 죽여야 할 상대는, 때려야 할 상대는 백성들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해병대가 죽여야 할 상대는 적이라는 거죠. 때려줘야 할 상대 역시도 백성이 아니고 적이라는 얘기입니다.